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올해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분들 좀 한가롭게 연말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예산안이 정시 처리됐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여야의 타협의 기술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 다행히로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역시 우리를 정말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또 있죠. 이른바 정의의 문법 파동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전국에서 이 청와대가 보인 태도 때문입니다. 정인혜 씨가 이재만 비서관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말이 바로 그건데요. 청와대는 아마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지칭되는 3명의 비서관에게 정인혜 씨와 연락한 적이 없는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언론에 이재만 비서관과 정인혜 씨가 연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정인혜 씨가 저희 Y팀과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니까 비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만일 청와대가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했다면 비서관들에게 자체 조사를 보다 신속 정확히 했어야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른바 정례 문건으로 시끄러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고 올란도, 캡티바 알페움 구매 시 30만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은 차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철진의 경제 시선부터 시작을 해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5년 예산안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12년 만에 정시에 통과가 됐는데 네. 공물이 나려고 합니다. 목이매더라도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마련한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산안도 잘 통과됐지만요, 이 경제 관련 법안도 상당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잘 이뤄냈습니다.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트레이드 마크다,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다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제 혜택 줘가지고 가계소득 늘리게 하겠다.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이 국회를 잘 통과가 됐습니다. 예. 하나씩 깔끔히 좀 정리해보면은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돈이 돌아서 가계소득 늘어나야겠다. 그래서 예.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말 많았던 우리 사내 유보금 과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이 뭐 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많이 주거나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 당기순이익 갖고 있는 회사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뭐 더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방식이고요. 아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많이 해서 주식 투자하는 가게들한테 이제 소득 늘어나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 배당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세율 낮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근로소득 증대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임금 올려준 기업에 대해서 세금 깎아주겠다. 그래서 뭐 직전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더 많이 올려줬을 경우 뭐 임금 상수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하겠다. 뭐 이런 법안들인데 뭐 여야가 다 같이 뭐 별 이견 없이 이 최경환 부총리의 이 3대 패키지, 가계소득 패키지 통과됐습니다. 이 정신없어서 그냥 별 이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예, 그래서 통과됐을 수도 예. 있겠다. 정신없는데 이게 뭐냐, 그냥 통과시키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개념을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힘을 잘 받을까요? 잘 될까요? 받아야죠. 왜냐면은 최경환 부총리도 이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봐도요, 375조 4천억. 뭐, 일부 몇천억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 거의 20조 늘어났거든요. 5% 이상. 그러니까 슈퍼 예산이다. 말 가능합니다. 거의 다 이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하는데 쏠리게 됐고요. 방금 말한 3대 패키지 통과됐고요. 담배값 인상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이제 내후년 총선에 이거를 역발상으로 노린 건지 어쨌든 통과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야당도 2,000원 인상한 정부 원안을. 발상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다 뭐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겁니다. 정부도 했고 뭐 국회도 했고 국민들도 했으니까 이제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 초이노믹스가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이게 뭐 해야만 합니다. 당위적으로 여기서 진짜 내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꺾이면 진짜 힘들겠으니까 우리 이제 2015년 한번 기대해 보죠. 이게 정말 힘을 발휘기를요. 글쎄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인데 물가가 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또 이거 이렇게 느끼는지도 궁금하고 말이에요. 예? 1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1%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1%가 뭐야? 그럼 작년 11월보다 이제 현재 1년간 물가가 1%밖에 안 올랐다.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9개월만 치르치고 25개월째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가 1%대입니다. 25개월째요? 예, 25개월째. 아이고, 예. 2년 넘게 1%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떨어진 낙폭 보고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아마 이제 12월 달, 이번 달이전은 0%대 진입할 수도 있지 않나, 소비자 물가가요. 이렇게 보여지고, 농산물 가격, 이 석유를 제외한, 이제 크게 널뛰거나 많이 오르고 부담 큰 거 뺀 근원 물가도 1.6%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가 상승률 1%대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서민은 잘 체감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부분별로 보면은요. 예. 도시가스는 4.8% 올랐고요. 상수도료 0.6%, 지역난방비 0.1% 올라가지고, 우리 서민들하고 밀접한 물가들은 한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예. 물가가 떨어졌다. 잘 실감 안 납니다. 게다가 더 핵심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전세값 3% 올랐고요. 월세 예. 0.9%에서 2.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뭐 1%다, 디플레다, 물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고개를 갸우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죠. 그러면 금리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 거네요. 그죠? 있죠. 가능성 있고요. 어제 중국이 또 비슷한 유사한 사고 하나 쳤는데, 실은 기준금리 인하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이제 2015년 방침이 완전한 금리 인하 기조를 가겠다, 뭐 경기 부양하겠다 이러면서 상해 종합지수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 영향 오늘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국내 주식에서. 중국도 이렇게 나서고 있고, 이제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 저녁에 또 보면은 이제 20일 유럽 중앙은행 오늘 내일 하게 될 텐데, 여기서도 돈 푼다고 하고 이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전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기준금리가 1.75%인데 여기에 초이노믹스 맞물려서 이제 해볼 만큼은 해보자는 건데 밀리면 어떡하죠? 안 됩니다. 경기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물가가 내리면은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산이 인플레를 또 좋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눈이 내렸던 아침이죠.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커피가 어떤가요? 카피가? 오늘 카피요. 예. 크래쉬로 잡았는데요. 크래쉬. 네, 충돌, 예. 격돌, 어허. 교통사고, 예. 뭐 이제 이럴 때 부딪혔을 때 쓰는 이제 좀 감탄사 비슷하게 안 좋은 쪽으로 어제 이 시간에도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예. 뭐 세계일보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야당에서는 이제 정윤회 게이트 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 예. 이게 시끌시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 지금 이 국정농단이다. 그러냐 아니냐. 이걸 밝히고 조사해야 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주체는 아무래도 청와대죠. 청와대가 주체죠. 그렇죠. 국정의 이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은 두 민간인의 인터뷰전이 벌어졌어요. 글쎄요.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 공방에 마치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조응천 전 비서관의 표현을 따른다면 도대체 이건 뭔가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렇죠. 참 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말이에요. 일단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과 정윤회 씨하고 통화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근데 누가 밝혔냐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밝혀진 인터뷰에서 거죠. 이제 터져 나왔죠. 예, 그렇죠.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네. 그럼 정윤회 씨는 저희 YTN과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통화한 거 인정을 인정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청와대는 그 이후에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네. 왜 항상 뒷북을 칠까요? 이 문제를 사실 청와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명백백히 청와대가 나서 밝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건 뭐냐면 아니 국기문란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 전문권 유출이요. 네, 그렇죠. 4월 달에 인지를 했다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4월 달에 인지를 했으면 그때부터 철저히 국기문란 행위를 먼저 파헤쳤어야죠. 그렇죠. 그럼 지금 와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는 아니지만 청와대 내에 지금 소속돼 있는 네. 실세 핵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네. 사실상 절연했다. 2003년 4년 이후 정윤회 씨 그거는 7월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서 네네네. 이재만 비서관이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애써 그것을 좀 약화시키고 싶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전화통화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게 얘기했습니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영화에 접속이라는 영화, 접속이라는 영화가 접속이죠. 있었는데 네. 한석규 씨, 정다은 씨. 그걸 우리나라 영어로 번역하는 컨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네. 원래 커넥이거든요. 커넥이죠, 커넥트. 원래는. 근데 컨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보면은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커넥트와 컨택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 재밌는 접촉과 표현이십니다. 접속을 구분한다는 거지. 전화는 그렇죠. 접속이고 접촉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런 게 접촉이다. 근데 이게 일상적이었겠느냐 네. 아니었겠느냐인데 사실 저는 이런 겁니다. 저 일반인이니까 예. 청와대의 누구에게 만약에 언론이 저를 뭐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네. 그럼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올리는 거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인데 이분이 실세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네. 몇 년 동안 관계가 없어도 뭐 전화번호 따는 건 쉬우셨겠죠. 그래서 이 재만아 뭐 이렇게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제 인터뷰에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을 그 친구들, 우린 지금 청와대 왜냐면 실세 옛날에 그건 데리고 3인방. 있었으니까. 네네, 아래에 네. 있었던 이제 천거했다는 말을 또 부인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윤회 씨가 지금 그 3인방을 이 박근혜 의원 초기 초선 시절에 천거했다고 했는데 천거한 바 없다. 그냥 이제 이 학자들이 추천한 사람을 자신이 이제 이 의원에게 전해드렸을 뿐이다. 의원님이 직접 고르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들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윤회 씨 얘기를 보면은 이 3인방도 알아서 대응해주기 바란다. 이게 통보를 했다는 투로 말씀을 하셔서 네. 야 보통 인물은 아닌가 보다. 육성을 들으면서도 뭐 기뻤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참 오래 보던 이 흑백 사진이 최근에 흑천색 사진으로 바뀌어서 예. 아 저렇게 생긴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 우리 최 선생님도 옛날 분이시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예. 카피 크래시의 이제 의미는요. 예. 두 분 다 민간인 신분인데 예.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지만 현재는 민간인인 조응천 전 비서관과 예. 이 또 본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는 정윤회 씨 간에 대언론 인터뷰 전 이 결말은 무엇인가인데 어제 일단은 그냥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입을 열자 통화를 했었나?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통화했었다. 이렇게 그렇죠. 밝혀지니까 이제는 마치 이제 정윤회 씨 측 또는 청와대 3인방이 거짓말을 했던 정황으로 지금 이제 흘러갔습니다. 2라운드 오늘 또 어떤 소식이 터져 나올까요? 글쎄요. 지켜보게 되는데요. 정윤회 씨 사실 본인도 억울한 점은 분명히 있겠죠. 있을 네.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재만 뭐 안봉근 이런 분들 자신이 들고 왔다. 제가 알기로도 딴 분들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오해를 사서도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사실 조응천 전 비서관을 섭외를 하려고 네.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남겼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인터뷰 한번 했고 이걸로 이제 사실 이 전직 공직자로서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실패를 했죠. 추이를 보죠. 뭐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예. 있을 때는
마이크와 지면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뭐 저희 예산 얘기는 조금 예. 전에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전해주셨으니까요. 어제 국회 12월 2일 법정 시한 지켰다. 밤 10시 돼서 뭐 정부 예산안 처리 가결 이제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고요. 예. 아, 국회를 전 요즘 보면서 이 먹통국회다. 예. 또 때로는 이 진통국회다. 이 어제는 삼통국회다. 마지막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경제적인 부분 내년도 예산 이건 두고두고 뜯어볼 문제인데 네. 이례적인 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인데요. 네. 아주 이례적으로 이게 부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여야 합의,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갔는데 부결.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정부 원안이 올라갔는데 부결. 예. 그래서 이게 왜 부결됐지? 이때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때 이게 이 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관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이 반대 토론에 새누리당 의원 한 35명에서 40명이 이 혹했던 것 같아요. 기권 내지는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등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부수 법안들이 부결되기 시작하면 새누리당은 지금 그렇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내부 단속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다 가결시키시오. 이제 이런 지침 하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리더십도 허물어졌고요. 결국은 졸속에 대한 후폭풍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예산 끝났습니다만 9일까지 정기국회가 계속 가거든요. 예. 나머지 법안 처리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어제 얘기했지만 카피로 전해드렸죠. 이 선원을 비롯해서 50여 명의 실종자가 나온 501 무료고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8명이 구조됐고요. 그중에 한 분이 한국인 선원인데 예. 이분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만 11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선원 10명 실종.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선원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52명이 실종 상태에서 한 명도 더 추가 구조자나 발견자가 없고요. 빈 구명보트만 지금 찾았다. 근데 이게 구조 수색 작업이 쉽지가 않은 것이 파도가 5, 6m 정도의 아이고. 초속 25m의 바람, 강풍이 불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색 구조도 어려운데 뭐 미국의 함정,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동원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왜 조업을 했는가? 결국은 지금 실종자 가족들하고 사조 산업하고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장의 판단이다. 회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종자 가족 측은 그렇지 않다. 무리하게 명태잡이의 성과를 내라고 회사가 압박했던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예. 우선 이분들 지금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는데요. 추운 바다에서 이틀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영하 네. 10도랬는데. 영하 10도입니다. 수온이 영하 수온이 10도입니다. 영하 10도 네. 그러니까 이 수면은 더 추운 더 거죠. 춥죠. 이 베링에서 벌어진 비극, 특히 이제 해상 비극은 우리에게는 올해 벌써 얼마나 트라우마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잘 수습되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예. 아유, 참 심란하네요. 네. 또 다른 뉴스 있나요? 이게 재밌는 뉴스인데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향. 예. 그러니까 서울시 소속의 오케스트라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박현정 대표이사가 감사를 받게 됐는데 지금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일단 주장이 나온 만큼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무국 직원들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48%가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만뒀다 그러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은 이 여성 대표이사인데 성희롱 발언을 마구 했다. 하루 한 건 이상은 한 것 같다. 또 인권 유린을 했다. 또 인사 전횡을 했다. 욕설을 일삼았다. 좀 사실 최근에 좀 엘리트 그룹에서 이런 문제 많이 터지고 있죠. 뭐 검찰 출신의 성희롱, 성추행, 또 경찰 출신의 뭐 버스 내 성추행 이런 것도 터져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대 교수 지금 K모 교수 수학과에 이분이 구속될 것 같은데요. 구속될 것 같아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그렇죠. 합니다. 오늘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국에서는 이 구속 방침을 밝힌 거라 대학에서는 슬며시 사표 처리를 해주려고 했다가 대학 측도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이 징계 조사를 계속하겠다. 진상 조사를 해야죠. 왜 서울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법이 좀 앞에서 차단을 해준 그런 형국입니다. 서울시향의 박현정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 구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 되는데요. 연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사회적인 리더 그룹들이 이게 아름다운 음악을 전파해야 되는 예. 서울시하는 송년음악회 또 연초에 이제 신년음악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곳에 대표라는 분이 나온 지금 구설만 가지고도 좀 민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박형전 대표이사는 지금 명예훼손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얼마 후에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크래쉬라고 좀 무섭게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예. 지금 출근길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 자, 이 의혹들도 좀 사라져야겠고요. 예. 12월에 오늘 출근길도 좀 깨끗하게 눈이 녹길 바라면서 패닉의 눈 녹듯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뷰 의심될 때 1588-516 주저 말고 신고해요 1588-516 가짜 사기 신고는 한국사기관리원 1588-516 조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누가 양치기 소년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정수석실에 의한 100%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윤의 이른바 정윤의 문건이 신뢰도가 한 60%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얘기가 진짜인지 정말 엇갈리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보고서 유출 사건의 중심인물인 그 정윤혜 씨의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진실 게임이에요, 이게. 예? 이런 상황을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당사자들은 진실 게임으로 몰아나가지만은 제가 우리 신율 교수하고 YTN TV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 내용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요. 진실. 예. 그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말단 지역적인 유출 경위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진실 게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내용을 간과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신 교수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건은 이미 3, 4월경에 유출됐다. 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회수하려다가 못했다. 예.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 조홍천 비서관이 예. 4월 2일
유출을 청와대에서 인지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비서실장한테 보고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개 쥐구멍은 터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옳지, 정상회담 회의록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다 공개하던, 안보상의 문제까지도 공개하던 이 정부가 이러한 것을 왜 공개하지 못하고 진실 게임으로 내가 전화했다, 만났다 이런 것으로 몰아가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요, 국기문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들에게 상당한 그 신임을 표시하였는데요.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철저히 공개되고 검찰에서나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원칙이지, 유출 가지고는 이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러면 인지했을 때 그걸 좀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당연히 의견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만둬야 이미 된다. 조홍천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제가 확실한 정보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세월호 전 3월 혹은 4월 초에 이 문건이 유출되고 비서실장한테 보고됐다고 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다가 언론에 유출돼가지고 나라를 흔들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지휘 고안을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를 해라. 아니 어떻게 최고의 권력 실세인 비서실장이 조홍천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미 4월 2일 문건이 유출된 것을 청와대에서 알았다고 하고 또 보고가 됐다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두냐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일단 거센데요. 국민적 의혹만 양산시킨다. 이게 여당의 비판인데,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적 의혹만 양산시키는 게 아니라요. 예. 야당으로서 예.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으셨다. 지금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의 책임. 정부 여당이라고 제가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아, 예. 저는 그 문건을 예.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 고위 책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0분의 1도 보도되지 않았다. 사생활 등 많은 것이 있다. 또 다른 분으로부터는 세월호 전 3, 4월경에 이미 이 문건은 박스채 유출됐다. 또 아까 10분의 1도 사생활도 그 말씀 한 번도 박스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선 조홍천 비서관도 4월 2일 이미 문서 유출 사건을 청와대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언론 보도들이 저는 한 박스, 두 박스 얘기 안 했어요. 박스채 유출됐다고 한다. 하는데 두 박스라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상당한 류의 그러한 동향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조홍천 비서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핸들링 하신 분이기 때문에 682 맞다. 그렇다면 그 이상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왜 그걸 내용 중에 저한테 60%가 맞다 이 박지원이한테 말씀이시죠? 근거 없는 의혹을 예. 제기하느냐? 또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걸 어떻게 YTN에서는 취재해서 보도하면 소수를 다 밝힙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들한테 다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자기들한테 물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박지원은 어디서 알았느냐? 우리는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정치부 기자들이 얘기해 준 적이 없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적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네. 저한테 떳떳이 물으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요,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또 청와대에 오래 근무를 하시고 비서실장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지금 박스째 유출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 문건이 이렇게 박스째 유출이 가능합니까? 그것 자체도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김대중 정부 5년간 한 건도 이런 유출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취임 2년도 되지 않은 채 이러한 청와대 문건이 박스채 유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찌라시를 만들어 놓은 거다. 뭐 종합해 놓은 거다. 아니 그러면 그게 찌라시 비서실입니까? 찌라시 정권입니까? 청와대 민정비서실은요 그런 찌라시를 보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찌라시 비서실이나 하는 짓거리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후속 폭로라든지 보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박 의원께서는 생각하시겠네요? 그건 세계일보가 결정할 문제이지 예. 저는 그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도 예. 반드시 가지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떳떳하게 보도를 해야지 왜 지금 변죽만 올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 뭐, 진실 여부에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비선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는 게 다른 정권 때는 4, 5년 차에 불거졌는데, 지금은 2년 차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문건이 유출된 거는 팩트인데, 문건 유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장악 능력, 전반적인 장악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집권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집권 1년 만에 광역단체장 공천을 하면서 친박들을 꼽지 않고 경선하면은 비박들이 다치더라고요.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친박이 지고 비박이 이기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빨리 레임덕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야당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고 실패하면 나라가 죽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때 실패하니까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을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란다 했는데 이제 2년도 못 돼서 청와대 문건이 박스채 유출돼가지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과 또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또 거기에서 가장 공직기강을 잡고 있는 공직기강 비상관과 경찰 행정관 사이에 이러한 암투가 일어나고 어떻게 됐든 이런 문건 자체가 공개되고 하는 것은 이미 국기문란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다면 대통령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든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빨리 밝히지 않으면은 더 큰 불행이 옵니다. 이제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청와대
신뢰 표시를 했으면은 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미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그리고 예. 그 최고의 권력인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들이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수사할 거예요? 뭐 어떤 비서관은 나는 빨리 검찰에 나가겠다. 나간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건이 유출돼서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에 있기 때문에 예. 빨리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또는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인 예. 문고리 권력 3인방도 사퇴를 해야만이 정윤혜 씨는요? 정균혜 씨는 이미 민간인이니까 조사하면 알겠습니다. 그만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정윤혜 씨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존경을 표하는 대통령하고만 관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던데 예. 자기가 진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예.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예. 그러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은혜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은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수단판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단가.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